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녁 육식갑자 일주론반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육식갑자 중에서 5번째 간지인 무진간지에 대해서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무진간지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뤄볼 것은 우선 글자 전체의 자의, 천간의 무토에 대한 의미와 지지에 있는 진토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둘의 관계성인 12운성, 그 다음에 둘의 십성적 관계, 그래서 무진에 대한 자의, 비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관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예요. 나분오행이라는 거는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신법 명리학에서는 그닥 관여를 하지 않는 사항인데 곱법 명리학에서는 이 나분오행이라는 거를 조금 중요시 여겨서 봤습니다. 복잡하게 안 보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위아래 간지 자체를 목화토금수 중에서 무엇인가로 보는 건데 이름이 대립목이라고 되어 있죠. 무진하고 기사는 통째로 목으로 봤어요. 근데 신법명리하고는 좀 다르죠. 신법명리에서는 위아래가 전부 토로 되어 있으니까 무진은 커다란 토의 덩어리입니다 라고 보는데 옛날 나부모행으로 사주를 볼 때는 무진 하면은 그냥 목이었다. 그냥 목이 아니라 대립목이다. 커다란 수풀을 품고 있는 커다란 그 대지에 깔려서 수풀을 이루고 있는 수풀림자를 써서 큰 수풀을 이룬 나무다 해가지고 꼭 국립공원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무진이라는 글자의 전체적인 자의를 볼 때 국립공원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마치 진토라는 글자 안에는 목기운을 되게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진토는 그냥 목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목이 주성분인 글자예요. 왜냐하면 인묘지는 그냥 목입니다. 인목과 묘목은 목이고 진토는 목이 아니고 토잖아요가 아니고 그냥 목이에요. 목에다가 토를 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술충리 얘기를 할 때 뭐 튀김에다가 제가 많이 비유를 하는데 생선 튀김은 생선에 포함될까 안 될까 같은 거죠. 아닙니다. 생선에 포함 안 되고 튀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야채 튀김은 야채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야채 튀김은 튀김에도 포함되고 야채에도 포함되는 거고 생선 튀김은 생선 종류에도 포함되고 튀김 종류에도 포함되는 거야. 진토는 토입니다. 맞아. 토이기도 한데 목이 변형된 토이기 때문에 그냥 목토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주에 드러난 목이 없는데 진토가 있다. 그런데 저 제 사주에는 목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아니요. 진토가 그냥 목입니다. 진토가 목이에요 라고 표현. 아니 진토는 토잖아요. 아닙니다. 목에다가 토를 씌워놓은 세트입니다. 뭐 이렇게 닭다리에다가 켄터키 프라이드 양념을 바르면 걘 닭이 아닌가? 걘 닭이죠. 무장아찌를 막 이렇게 다양한 양념 속에 담그면 걔는 무가 아닌가? 무죠. 무. 그렇죠. 진토는 토예요. 자, 그래서 이 무진 같은 경우에는 옛날 나부모행으로 볼 때 그 전체를 목으로도 봤다. 하지만 신법명리에서는 무진은 토기운과 목기운이 함께 섞여 있는 기운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준간여지동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간여지동은 간여지동인데 준간여지동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명리가에 따라서 간여지동으로 볼 수도 있고 간여지동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즉 넓은 범위에서는 간여지동에 껴주기도 하지만 좁은 범위의 간여지동을 엄격하게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비견 간여지동만 간여지동으로 보고 토는 간여지동으로 안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십성이 그래서 이 무진 같은 경우는 이걸 간여지동으로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뭐 갑인, 을묘 이런 건 당연히 간여지동으로 보는데 무진을 간여지동으로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명리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간여지동이다. 이 말인 즉슨 진짜든 가짜든 간여지동과 유사한 기운을 품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간여지동이라는 말은 이제 명리를 좀 배우신 분들은 몇 번 들어봤을 텐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천간의 기운과 지지의 기운이 그대로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마치 조개가 많이 나오는 산지에서 대표 산물이 조개인 거고
학자가 우대받는 학자가 주인공이 되는 사회에서 학자가 중심되는 사회에서 대표로 학자가 올라온 거와 같은 거예요. 독재가 횡행하는 곳에서 독재자가 대표가 된 거고 대개가 많이 나오는 동네에서 대개가 대표가 된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기운과 지지의 기운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간은 뜻으로 보고 지지는 실체로 보는데 뜻이 실체가 되기 매우 좋은 간지다. 그래서 간여지동 간지들은 위아래로 되게 강한 기운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사장님의 뜻과 부하 직원들의 뜻이 다른 조직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생각은 매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행동은 저런 행동 하는 분도 계시죠. 제가 예전에 만난 제 친인척 분 중에 한 분인데 아는 지인의 친인척이신데 그분은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매우 철학적인 대화와 영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실제 하는 행동은 마약 복용, 유흥업 계통의 기도, 뭐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좀 이런 말하기가 좀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분 직업이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닌데 쉽게 말해서 유흥업소에 여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봉고차에 승합차에 여성분들을 많이 싣고 뭐 노래방이라든가 룸사롱이라든가 그래서 아가씨들을 많이 관리를 하면서 매일 면접을 보고 이제 화류계의 여성들을 관리하는 옛날로 치면은 뭐 기둥서방 뭐 약간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위아래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신은 뭐 마음 공부와 영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조회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현실은 그쪽 업계에 계셔서 저분의 진실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었던 그런 형태들. 그러니까 천간은 현자인데 지지는 좀 힘든 일을 하시는 분,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근데 간여지동은 그거하고 반대. 그래서 그 사주들도 보면은 일주가 간여지동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표방하고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의 현실 모습과 같다라고 보면은 간여지동은 얼추 비슷합니다. 위아래가 다른 경우에는 수를 표방하고 있는데 실체는 화구, 화를 표방하고 있는데 실체는 수구, 이런 형태는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좀 다를 가능성도 논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위에도 토구, 아래에도 토구 뭐 이런 경우에는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표방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체적 환경이다. 겉과 속이 같다. 표리가 부동하지 않다.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여지동들은. 근데 이제 옛날 사주 명리 체계에는 간여지동에 대해서 장점보다는 좀 단점을 많이 부각시켜 놓는 게 많아요. 사실 그 옛날 명리책들이 좀 단점을 위주로 많이 써놓은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통 무언가에 관심사를 가질 적에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나 조심해야 될 측면에 대한 관심도가 심리학적으로도 평균 3배가 높습니다. 너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아. 그럼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너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요거 잘못됐어. 요게 안 돼. 요것만 좋았으면. 요것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정신이 번쩍 드는 뭐?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잘못됐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간여지동도 대체로 단점이 뭐 오만하다, 불손하다, 고집이 세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수많은 장점과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고집이 세다 하는 거는 전에도 말했지만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대체로 좀 정의롭거나 올바른 사람이 고집까지 세면은 그냥 최고입니다. 최고. 그죠? 그래서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고 나쁜 것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게 고집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안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고집까지 세면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거죠. 되게 올바르고 자기 주관성의 방향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 고집까지 있으면은 대단히 멋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귀가 덜 얇다. 뭐 이제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무진이라는 간지의 전체적인 모습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천간의 무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고, 다음에 지지의 진토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고, 무진이라는 조합은 진토의 환경에서 무토가 대표 상품이다. 진토라는 기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무토다. 진토라고 하는 시공간에서 올라온 무토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뭐 시장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뭐 그러면 그 사람의 지지는 시장인 거고 그 사람이 표방하는 거는 변호사인 거고 뭐 거리의 시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 표방하는 거는 시인인데 어디를 어떤 시공간에서 활동하는 시인이냐? 거리에서. 그럼 오페라 하우스의 시인 그러면은 그거는 큰 무대 극장에서 뭐 허리우드의 배우 그럼 허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배우인 거고 길거리 배우 그러면 시장 공연장에서 활동하는 배우인 거고 요게 천간과 지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무지는 뭐죠? 진토의 환경에서 활동하는 무토죠. 근데 무토나 진토나 주성분이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토의 주성분은 무토니까. 이 진토는 목의 기운으로 시작해서 무토를 주성분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그 위에 토를 올렸어. 만약에 이 진토가 위에 갑을 올렸으면 갑진이었으면 진토의 주성분 중에 이 진토 안에는 을개무가 있죠. 을개무. 목도 있고 수도 있고 토도 있고 하는 건데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숨기고 있는 지장간의 성분 중에서 을목을 갑목으로 변형시켜서 끌어올렸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 사주는 그냥 자신의 주성분이자 자신의 주본기인 무토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는 성분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무기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이 토라는 성분은요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의 중립지대입니다. 목화 금수 플러스 토예요. 목화 토 금수라고 우리가 오행을 알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목화 금수와 어디서 갑자기 갑툭튀 해서 떨어진 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는 성분은 그 목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수도 아닌데 근데 목화 금수와 다 어울립니다. 다 어울려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 어느 반에 목이라는 애가 있고 화라는 애가 있고 금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들끼리는 생하거나 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목이라는 애는 화를 보면 도와주고 싶어하고 화라는 애는 금을 보면은 막 이렇게 간섭하고 싶어하고 근데 화라는 애는 수라는 애를 보면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싫어하고 넌 좀 저리 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또 수라는 애는 목을 보면은 또 생하려고 하고 그럼 목화금수라는 4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하고 토라는 아이가 생겼어. 그래서 토라는 아이가 딱 들어오니까 목화금수는 각자 야 너 우리 편 해라. 목이 와서 야 너 나랑 같은 편 하자. 그래 너랑 같이 친하게 지내지. 좀 있으니까 화가 와서 야 우리 편 하자. 금이 와서 우리 편 하자. 수가 와서 우리 편 하자 하니까 이 토는 그래 그러지 뭐 하면서 목화금수와 모두 편을 먹어줍니다. 그랬는데 걔네들이 멘붕이 왔어. 어떤 멘붕이? 야 너 나랑 친한데 왜 쟤하고도 친해? 야 쟤하고 나는 사이가 안 좋다고. 그건 네 사정이고 난 쟤하고도 사이가 좋아. 야 넌 내 편이니까 우리 편이 돼서 싸워야지. 어서 쟤하고 같이 싸워줘. 그랬더니 뭔 소리야? 난 쟤하고도 장사하고 쟤하고도 교류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 편 다 모여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우리 좀 도와주셈 지금 하고 있어서 서로 그 나라가 지구별이 2단계로 나누어져서 2편으로 갈라졌는데 그 사이 중간에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데 터키라는 나라는 중도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내 친구, 러시아도 내 친구. 러시아에서 지나가는 가스 파이프 다 터키로 지나가니 러시아 덕분에 우리는 자원을 저렴하게 쓸 수 있음.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수입을 해서 잘 쓰고 있으니 우리는 우크라이나도 잘 돼야 함. 그랬더니 서로 자기 편 해달라 그러니까 노노노 나는 모두 너희들의 편이기도 하고 나는 어느 한쪽 편만 안 들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반칙하는 거는 내가 못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터키 앞바다에 군함은 다니지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해협을 딱 막아버릴 거야. 이제 거기는 일체 군함은 못 지나다녀. 미국 군함도 못 지나가고 러시아 군함도 못 지나가고 우크라이나 군함, 소련 군함 다 못 지나가. 그래서 터키가 자기 앞에 해협을 봉쇄를 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크라이나가 함대가 없거든. 우크라이나는 해군이 없어요. 러시아는 해군이 엄청나게 막강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동원해가지고 수상 드론을 동원해서 이 러시아의 함대를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 배들이 아주 많이 침몰을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신의 앞바다에 있는 그 배 말고 반대편 바다에 있는 배들을 갖다가 얼른 전쟁터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터키가 길목을 딱 막고 안 돼, 못 지나가. 우리 배가 다 침몰했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배 못 지나가. 나는 양쪽 편의 중재자가 될 거야.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을 할 때
터키를 거쳐서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인물들은 러시아에 가면 학살당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도 못 믿겠고 그러니까 터키가 그 포로 우리한테 보내가 우리가 관리해 줄게. 우리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우리가 잘 먹이고 재우고 전쟁 끝나면 니네 나라로 보내줄게. 이런 형태의 중재적 협상이나 평화 협상들을 토가 담당을 하고 있죠. 자, 토는 그래서 5행의 중재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4행의 중재자죠. 그래서 제가 이 토라는 성분을 얘기를 할 때 자주 종종 예를 드는 게 산신령 같은 성분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산신령은 어떤 존재냐? 산의 대장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산의 대장이야. 산신령 입장에서 나의 관할권인 큰 산 안에는 초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뭐 이런저런 놈들 다 있어. 뭐 산불도 있고 풍수해도 있고 이런저런 놈들 다 있어. 근데 산신령은 마치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걸 보고 야 토끼를 보호해 잡아먹지 마 그럴까? 아니지. 뭐 호랑이가 사슴을 사냥하는 거를 못하게 할까?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 그냥 생태계가 자연 그대로 돌아가게끔 현상 유지를 해주는 형태와 같죠. 그 유명한 킬러 영화 시리즈가 있는데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키아누 리브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킬러 영화가 있습니다. 맞아요. 존 윅. 그 존 윅이라는 영화는 좀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존 윅이라는 영화 속 세계관에는 이상한 중립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립지대는 뭐 무슨 호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킬러들의 죽고 죽이는 사회 속에 일종의 소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립지대 그 호텔 안에서의 특별한 방식이 있는데 아무리 왼수지간이라도 그 호텔 안에서는 살생을 하면 안 됨. 만약에 그 규칙을 어길 시에는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가해자를 처단합니다. 그래서 서로 왼수지간이지만 일단 그 호텔 로비로 들어오는 순간 죽이거나 죽거나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죠. 그 영화의 세계관 속에서 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그 호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간의 무토는 목화, 금수를 모두 포함하고 아우르고 섞어주고 융합해주고 함께 놀게 해줄 수 있는 성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주에 적당한 토가 있을 경우에는 뭐 없어도 상관없지만 적당한 토가 있을 경우에는 내 사주에 지속, 유지, 안전장치 같은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간목 일주들한테 토는 재성이죠. 무토나 기토는 편재나 정제가 될 거란 말입니다. 갑을목 일주한테 재성은 현상 유지시켜주는, 안정시켜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화, 금수를 섞어서 버무려 틀어주는 어떤 안전지대와 지속 유지지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목 입장에서는 재성, 경제활동이나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안정, 지속 형태를 만들어준다라고 보면 되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임계수일간 같은 경우는 토기운이 관성이 되죠. 관이라는 건 어떤 조직, 직장, 소속, 단체 이런 형태들의 어떤 규칙, 규범 이런 것들,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자신을 안정시켜주거나 지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병정화일주들한테 무기토는 일종의 그거죠. 식신상관, 어떤 재능의 표현,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내 기운을 써서 펼쳐고 기르고 키우고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은 자신의 온전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오행의 중립자, 오행의 소도, 오행을 섞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무토가 자신의 일지에 또다시 토의 일종인 진술충미 네 가지의 토 중에 이 목하고 친화력이 강한 목하고 일체화가 되어 있는 진토하고 함께 결합을 하고 있는 일주가 무진일주입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무진일주는 사주에 그 어떤 오행이 많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토의 중심을 딱 잡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무진일주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토의 역할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인 월주가 뭐 수가 많든 금이 많든 목이 많든 화가 많든 간에 그 사회를 지속, 유지, 결속, 안정시켜주는 역할이 무진일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진일주가 사회궁에 무슨 계해, 뭐 임자 이러한 사회를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담당하는 역할은
재성사회의 조절자, 재성사회의 안정자, 자, 이런 역할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명리계에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은 토가 많은 사주는 답답하다.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체성이 불분명한 게 토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강한 토의 기운을 음식에 비유를 할 때 저는 두부라고 비유를 많이 해요. 두부. 뭐 무슨 맛 있어요? 그 두부에 무슨 맛 나면 그게 좀 더 이상한 거죠. 뭐 다음에 흰우유 이런 거죠. 흰우유에 뭐 이런저런 맛을 넣어서 뭐 딸기맛 우유, 커피맛 우유를 만들기도 하는데 딸기맛 우유, 커피맛 우유 이게 지지의 진술충미라고 보면 되고 천간에 올라가는 무토나 기토 자체는 이런 맛도 없고 저런 맛도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보죠. 두부라는 음식은 되게 강렬한 자극을 가진 재료와 함께 버무려서 음식을 만들면 그 강렬한 자극을 가진 음식을 썩 먹을 만한 음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대표적인 음식 뭐 있죠? 뭐 두부김치, 뭐 두부를 넣어가지고 만든 무슨 뭐 음식들. 뭐 두부에도 비유할 수 있고 또 뭐에도 비유할 수 있을까? 뭐 치즈 이런 것도 비유할 수 있죠. 그래서 불닭볶음면에 치즈를 얹어 먹었어요. 뭐 불닭볶음에 치즈를 넣었어요. 뭐 계란 중탕 같은 거로도 비유할 수 있게 아주 매운 거를 먹을 때 내가 옆에다 계란 중탕을 시켰어요. 아니면 두부를 잔뜩 넣었어요.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한테 담백하게 음식을 자극적이지 않은 담백한 음식을 드세요 할 때 많이 추천하는 게 두부 뭐 이런 형태들도 되죠. 한국인의 식사는 특이하게 이제 밥하고 반찬을 같이 먹는 형태인데 자극적인 반찬을 먹더라도 밥하고 조절해서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죠. 젓갈 같은 건 되게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지만 대신에 젓갈 하나에 밥 한 그릇을 먹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일종의 이 밥이라는 역할, 뭐 두부라는 역할이 다양한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등등의 다양한 음식들과 섞어서 조화를 이루어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무진일주 자체는 사회를 조화롭게 균형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무진의 역할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토가 진토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진술충미의 4개의 토 중에 목의토에 가까운 곳에 올라가 있으니까 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중도적인 큰 산의 물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무진과 반대 포지션에 있는 게 무술이 되는데 같은 무토는 무토인데 진토 위에 올라간 무토하고 술토 위에 올라간 무토입니다. 같은 한국인은 한국인인데 북한 한국인과 남한 한국인 뭐 이런 거 같은 한국인인데 저기 윤통 탄핵을 외치는 한국인과 뭐 윤통 사수를 외치는 한국인 같은 느낌이죠. 일단 표방하기는 같은 한국인인데 지금 포지셔닝이 좀 다른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무진하고 무술의 차이는 무진은 지금 떠오르기 시작한 관대지의 무토인 거고 무술은 세상 다 살고 이제 좀 은퇴 좀 하고 좀 내려가서 조용히 살려고 하는 나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임묘형의 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기타 가르치는 선생님을 교회에서 많이 했었는데 기타 가르칠 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가장 기타를 치고 싶어하고 나대는 사람이 기타 배운 지 한두 달 된 사람입니다. 그럼 막 기타 메고 다니고 툭하면 기타를 꺼내서 옛날에는 노래방 이런 게 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흥이 어려면 내가 기타 쳐줄게. 너 무슨 노래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툭하면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꺼내서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이게 저 관대지의 특성, 12운성상으로는 관대지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게 무진의 반대인 무술 같은 포지션은 왕년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였지만 지금은 은퇴를 한 뭐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뭐 굳이 기타를 안 꺼내려고 하는데 저분이 실은 전직 기타 누구야? 그러면 그래서 기타를 딱 꺼내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 꺼냈는데 손가락이 날아다니더라.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은 요소라고 볼 수 있죠. 활용적 측면에서는 무술은 웬만하면 안 하려 그랬는데 그거 내가 그거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면 잘해. 이런 게 무술이라고 한다면은 무진은 나 좀 시켜주세요. 내가 좀 할 거라니까. 그래서 무술에 비해서 무진이 좀 더 활동성이 높다. 약간 무진에 비하면 무술은 약간 은둔고수나 웬만하면 안 기어 나오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네. 약간 그런 느낌 같죠. 뭐라고 표현할까? 회사에서 하도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일에 치여서 시골로 귀농을 했는데
그곳에서 웬만하면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을에서 좀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요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좀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못질을 잘하다니, 세상에 이렇게 농사를 잘